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0.77%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모습이고요. 연말에 이제 11월, 12월 때 랠리 때는 코스피가 강했었기 때문에 이번 랠리 때는 일단은 지금 코스닥이 선봉에 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승의 힘을 시장 분위기와 상승의 힘을 느끼고 있자면 11월, 12월에 어떤 이런 준하는 혹은 뭐 넘어서는 상승세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지금 시장 강합니다. 사실 1000포인트 넘기고 조정이 좀 받고 나서 좀 파동을 이어갈 줄 알았는데 거의 뭐 지금 목요일날 잠깐 그냥 뭐 이거 조정도 아니죠. 잠깐 쉬었다가 또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연일 양봉을 뽑아내는 모습.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은 코스닥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가 조금 많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제 5월에 재개될 공매도에 대한 뭐 부담감, 공매도가 이제 뭐 대형주 위주로 좀 처질 테니까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찌됐건 공매도를 제외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코스닥이 훨씬 있는 상황이죠. 대형주들은 사실 작년 11월, 12월 때 이때 랠리 때 사실은 가격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으로서는 메리트가 좀 더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뭔가 좀 투심을 자극할 만한 호재 뉴스도 대형주 쪽보다는, 그러니까 11, 12월에는 뭐 삼성전자, LG, 뭐 현대차, 기아차 계속해서 뭐 조선해운도 좋았고요. 뉴스가 호재 뉴스가 이쪽으로 쏠렸었다가 지금은 또 코스닥 쪽으로 바이오 특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의 흐름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강한 상황인데, 우리는 항상 또 오르고 있을 때 한참 오르고 있는 것만 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쉬고 있고 조정 중인 뭐 업종이나 섹터 쪽도 항상 보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피가 약하고 코스닥만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리더는, 그러니까 이번 파동의 리더는 코스닥이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때 파동의 리더는 코스피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긴 하면서 같이 이제 랠리를 펼쳐줘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어떤 날은 뭐 조만간 코스닥이 조금 쉬고 코스피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또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딱 그 목전에 지금 3200포인트라는 저항 구간을 놓고 여기를 넘기면 코스닥이 1000포인트 뚫고 이렇게 또 날아갔던 모양처럼 코스피도 흐름을 좀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3200을 돌파하고 시원한 상승세가 나올 때는 분명히 우리가 봐줘야 될 것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또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예전에 방송이나 최근에도 여러 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저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저는 조금 더 포트를 담아야 한다면 이쪽으로 조금 더 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애플카랑 마그나 이슈가 나오고 있고, 애플카 이슈, 그러니까 마그나 이슈를 빼더라도 LG전자 그룹주, 전자를 비롯해서 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다고 또 뭐 방송 통해서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뭐 장이 좋기 때문에요. 시황은 뭐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장은 일단 장 시작을 반도체 섹터가 알림을 좀 줬죠. 오늘은 우리가 간다라고 강력하게 좀 표현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최근에 반도체 품귀 현상 관련해 가지고 좀 그 시장에서 재료를 좀 갖다 쓴 것 같고요. 특히나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MCU 반도체의 값이 지금 한 8달러 정도에 거래되던 게 지금 가격 상승이 한 6배 정도 좀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6배를 주고라도 지금 구할 수 없는 상황 으로 굉장히 지금 반도체 품귀 이 재료로 오늘 일단 대장은 어버브 반도체가 했고요. 거래량도 많이 터져졌고,
전고점 뭐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오전장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다시 좀 올리면서 상한가까지는 좀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어렵게 주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섹터에서는 반도체, 뭐 어떤 테마적인 느낌에서는 바이오주, 그리고 뭐 정치 테마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공략을 한다는 느낌으로 순환매를 잘 타시면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리딩방도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불을 뽑으면서 코스닥이 연일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사실은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2호 사이클 안에서 요 970 넘어선 2호 상승에서는 뭐 삼전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반도체 품귀 재료를 가지고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강했지만 어찌됐건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좀 달려줄 때 같이 중소형 섹터도 끌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굉장히 강할 때 저희도 반도체 종목들을 좀 비중을 포트를 좀 많이 담아놨었고 제가 뭐 방송에서도 뭐 이런 이제 바이오가 이제 좀 쉴 때 아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순환매가 돌 거다라고 저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쯤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반도체로 수급이 쫙 몰리면서 굉장히 좀 한 1, 2주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반도체 섹터가 시원시원하게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비롯해서 다 좋았잖아요. 전체적으로 뭐 거의 기본 한 3% 이상씩은 다 오르는 모습이었고, 뭐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뭐 네페스테스나 LG세미콘, 뭐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뭐 원익 IPS는 저희가 이미 이제 익절을 한번, 요 파동에서 익절을 한번 하고 나왔고요. 원익 형제들은 이미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은 뭐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해주는 모습은 아니었고 저희 리딩방도 하나마이크론을 요때인가? 요날 이제 사가지고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좀 기다려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슈팅이 좀 나와서 13,400원의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해놓고 나머지는 조금 더 들고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이제 12,000 뭐 한 800원이라는 저항대 값을 맞고 떨어지고 요때도 조금 주춤하다가 오늘 이제 날 잡고 뚫어내는 과정이었죠. 항상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종목 개별이 뚫어내긴 좀 힘들고 시장 전체적으로 속해 있는 섹터로 수급이 쏠릴 때 그때 뉴스나 재료를 동반해서 같이 힘좋게 뚫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뭐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익절을 좀 해놓고 여기를 뚫어놨기 때문에 좀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고 바로 그러니까 절반 익절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가면은 이 나머지 부분을 이 정도 부근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눌리면 익절해놨던 걸 담보로 나머지 뭐 절반을 재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저는 뭐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투자 매매 성향이라서 항상 어떤 뭐 너무 이렇게 한 번의 매수 한 번의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는 이제 뭐 동진 세미캠도 가지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좋은 타이밍이 올 때마다 매매를 해서 뭐 수익도 낸 적이 있고 뭐 손절한 적도 있고 하지만 뭐 저희 아무튼 리딩방에서 참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의 반도체 섹터는
최근에 바이오 쪽으로 집중적으로 쏠려 있는 이 수급 형태가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확 쏠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가고 있다가 어느 날 뭐 예를 들어 뭐 코로나 뭐 확진자가 급격하게 뭐 줄어든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그 코로나 관련 뭐 지금 백신 치료제 뭐 진단키트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요 수급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거치게 됐을 때 어찌됐건 코로나 바이오 관련주들도 뭐 이제 많이 올랐으면 또 쉬는 구간이 올 거기 때문에 요때 쉴 때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들을 뽑아놓고 조정시 매수, 반등시 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주들도 진단키트를 시작으로 해서 진단키트를 시작으로 뭐 이제 관련 뭐 음압 쪽도 뭐 상승이 좀 있었다가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좀 상승이 있었고 치료제 뭐 백신 최근에는 이제 위탁 생산 관련해서 CMO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뭐 부작용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접종을 제한하는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고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뭐 이제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얀센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 쪽이 굉장히 다시 백신으로는 분위기가 좀 급부상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다만 화이자는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약하고 모더나가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이제 해외 백신 관련주였던 AB 프로바이오 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엔투텍도 오늘 강했고 얘네 그러니까 이때 움직였을 때도 제가 방송에서 모더나가 움직임이 나왔으니 화이자 애들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다음날 뭐 우리바이오랑 뭐 13%씩 막 이렇게 뛰었었잖아요. 그래서 좀 뭐 재미를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저도 화이자 관련주들 우리바이오, KPX 생명과학, 제일약품 얘네들은 웬만하면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도 내일 뭐 이제 굉장히 최우선 관심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및 바이오 관련주들은 지금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재료 뉴스 기대감도 이대로 죽기에는 힘든 뭔가 좀 역별에서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뭐 코로나 뭐 확진자가 뭐 갑자기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를 뭐 상향하냐 마냐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은 현행을 유지를 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확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정말 혹시라도 뭐 이제 또 늘어나서 확진자가 뭐 1000명대 다시 또 가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진짜 이쪽 바이오주들은 막 급등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진짜 최우선 관심 테마로 두고 쉽게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이 재료는 굉장히 큰 재료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국내 제약사에 8월부터 해외 백신을 뭐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뉴스가 나오면서 CMO 관련주들이 굉장히 최근에 움직임이 좋잖아요.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랩셀 누가 봐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죠. 뭐 바이넥스도 역별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대정화금도 올라오고 있고 ST팜도 주가의 상태로만 보면 ST팜인 것 같아였고 근데 뭐 이거를 아직 우리가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미약품이랑 한미사이언스도 굉장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아닐 것 같고 뭐 스푸트니크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높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모더나 쪽에 대한 어나운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모더나에서도 한국에다가 자회사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뉴스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위탁 생산하는 업체도 한국 업체로 하나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모든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CMO 관련주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스푸트니크 관련주들도 지금 이미 얘네들은 이제 강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푸트니크 국내 위탁 생산을 추진 중인 지엘라파 애들이 이제 뭐 한국 자회사는 한국 코러스고요. 이제 어 위탁 생산 컨소시엄에서 휴메딕스를 배제를 했다는 뉴스가 주말 동안에 이제 나왔어요. 이게 이유는 휴메딕스가 뭐 이제 상호 간에 협의 없이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서 뭔가 좀 이제 신뢰를 뭐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이제 컨소시엄에서 이제 휴메딕스를 배제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개파락하면서 완전히 힘든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 이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재료가 소멸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는 물론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세력들도 아직 못 빠져나갔을 거고 어느 뭐 반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탈출 기회도 줬다라고 봐요. 혹시 내가 뭐 상따를 했다거나 그래서 가지고 있었어도 오늘 시초가부터 반등이 좀 나올 때 적당히 좀 손절하셨으면은 뭐 한 6%, 7%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도 악재에 비하면 충분히 빠져나올 기회는 줬던 오늘의 이제 패턴이었지 않았나 싶고요. 뭐 어찌됐건 또 이렇게 이제 또 가다가 이렇게 반등을 좀 주고 떨어질지, 예전에 제일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갔다가 재료 소멸 돼버렸던 뭐 종목 중에는 뭐 종군당이나 뭐 이제 경보제약 같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휴메딕스도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이겠죠. 나는 언제 이 돌림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을 나는 견디기가 힘들어. 지금이라도 그냥 일단은 손절치고 다른 종목에서 복구를 할래 하시는 분들은 뭐 손절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뭐 너무 이제 많은 비중이 들어갔다거나 해서 조금 손절치기는 내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얘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가 일어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거나 비중을 좀 줄여주는 방법으로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좀 매매 전략을 드려보고요. 아무튼 이쪽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재료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시장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모더나든 뭐 화이자가 됐든 국내에서 어느 업체가 위탁 생산을 맡게 된다. 이거는 야 뭐 기본 2연상 혹은 뭐 3연상까지도 가능한 재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업체가 맡게 될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이게 이제 재료가 큰 만큼 충격도 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직 이제 어떤 업체가 뭐 위탁 생산할 것이다라고 밝혀지기 전에 기대감으로 웬만한 이제 CM 업체들이 막 오르다가 어떤 종목으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는 순간 그 종목만 가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또 크게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해두면서 매매를 하셔야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스푸트니크 관련 테마가 굉장히 강한 가운데 러시아 백신이 하나가 더 있어요. 코비박이라고. 근데 여기에 지금 70억 뭐 이렇게 그러니까 코비박 관련돼 가지고 이제 투자한 종목들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괜찮습니다. 웰바이오 주말 동안에 이제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웰바이오텍도 코비박 이제 거기다 투자를 좀 했었고 휴먼엔이라는 종목도 투자를 좀 했죠. 그래서 요게 지금 아직 주가는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 시장에서 확 그렇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테마로 아직까지는 형성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테마로 형성이 좀 될 건지 그 부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휴먼엔이라는 종목의 지분 7%인가요? 요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한송네오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뭐 관계는 요 정도까지가 되겠고요. 뭐 테마가 될지 안 될지는 뭐 향후 또 코비박 관련해 가지고 뭐 뉴스가 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오늘 또 이제 보여줬던 뭐 히토류 관련주들은 저는 그냥 계속 봐야 됩니다. 재료가 지속적으로 살아 있을 거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은 뭐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유니온이 뭔가 좀 꿈틀꿈틀 이상하죠. 그랬던 이유는 지금 주말 동안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스가랑 바이든이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졌고 좀 특이했던 점은 일단은 일본은 항상 미국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에서 일본에게 노골적으로 이제 우리 편에 서라는 어떤 뉘앙스를 좀 취했던 것 같고 공동성명에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뭐 부분들이 많이 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막 대만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신기가 불편한 상황이겠죠. 이렇게 되면서 어찌됐건 미국이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이제 한국에게도 점점 이렇게 압박을 가해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지속적으로 뭐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견제하는 상황이라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건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 보셔야 되는데 유니온이 요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놓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는데 또 재차 돌파를 시도하러 가겠죠. 그러다가 진짜 시장에서 한번 핫하게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아마 뭐 시원하게 이렇게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히토리 관련주들은 좀 바라보고 있고요. 유니온 말고 뭐 해인도 일단 양봉 뽑고 박스권 안에서 아직은 뭐 준비 중인 상황. 언제 이렇게 2차 파동을 뽑아내도 이상하지 않다. 동국 RNS도 마찬가지고요.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유니온 이제 얘네들은 이제 유니온이 지금으로선 대장으로 봐야 되니까 언제 이제 뭐 갑자기 얘네들이 대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유니온이나 해인, 동국 RNS 얘네들을 봐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이제 최근에 참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리기 전에 가장 핫했던 게 윤석열 관련주였고 뭐 이제 관련주들 중에 산발적으로 제대로 그냥 뭐 그냥 아예 신경 안 쓰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뭐 크라운 뭐 제가 뭐 얘네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책 관련주 중에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었던 위즈코프도 그냥 뭐 그냥 대놓고 그냥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고 근데 뭐 이제 이런 애들은 뭐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으실까 싶고 얘네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는 영역이지 뭐, 뭐 신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이런 애들 제외하고
윤석열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애니 능률도 일단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뭐 원익큐브나 뭐 네오오토 이런 애들도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서현 덕성, 뭐 서현 이화, 서현 탑메탈, 아이크래프트, 그리고 저번 주에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지지율은 더 이상 뭐 윤석열이든 이재명 테마든, 이재명 테마는 조금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테마는 이제 더 이상 지지율 가지고는 뭐 급등을 시키기는 좀 힘들어요. 이제 남은 재료는 딱 하나가 있고,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가져갈 건데, 그 정치 행보의 어떤 그 시작, 알림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얘네들은 조정을 이렇게 거치다가 파동을 한 번 더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절대 죽지 않았고요.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단기간에 다시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 아무리 빨라봐야 한 5월 정도에 어떤 뭐 액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늦으면 뭐 7월 8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는 뭐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파동을 하나 만들어내려면은 꼭 이 뉴스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테마주들은요. 그래서 조정 시에 이제 좀 관심을 뒀다가 어느 정도 조정 거치고 또 파동이 돌아나가려고 하는 그 포인트에 잘 좀 관심 두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윤석열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재명 쪽을 공략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좀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윤석열 주들은 올라도 좀 너무 많이들 다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에 반면에서 이재명 관련주들은 뭐 당장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시원한 파동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다 자리들이 있고, 다시 한번 테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던 시점으로 치면은 이제 일파동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갔다 21선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또 한번 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재명 쪽으로 지금은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동신건설이나 뭐 프리엠스나 이런 애들도 차트 보시면 아직 흐름이 견고하죠. 상한가 뽑고 나서 그냥 고가권에서 그냥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 이러다가 뿅 하고 한방 뭐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